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또 금방 가네요. 오늘 금요일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오후로 넘어가면서 일단 장은 별로 재미없는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간밤에 다우가 좋았죠. 일단 지난 밤에는 지난 전날은 우리 쪽에서 좀 지수가 안 좋았는데 일단 간밤에 다우가 다행히 나스닥이 0.6%, 다우가 0.57% 거의 한 0.6%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도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 1.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아침에 좋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그렸고 일단 0.98%, 한 1%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일단 밑으로 뺐다가 마지막에는 또 올렸다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래도 상승으로 일단 끝났는데 일단 체감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아침에는 좋았는데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안 보면 원봉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일단 끝났는데 일단 수급을 한번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많이 팔았는데 오늘 또 외국인들이 466억을 팔았고 기관에서도 427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마지막에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락을 멈춰 있다가 일단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추가 하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이 이렇게 5천 계약 넘게 팔았고 외국인들이 개인과 기관에서 매수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는 상승이지만 아마 체감되는 것은 많이 하락되는 걸로 느껴졌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약주들이 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하락과 상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일단 보면 돼지열병은 오래간만에 반등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빠진 일단 신라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종목이 중장기가 아니고 스윙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일단 봤을 때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스캘프나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지 중장기라든지 이렇게는 보지 않고 보통 한 짧게 가지고 있으면 짧게는 한 30분 길게는 한 3시간 6시간 내에 파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보통 보면
단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걸 참고로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까지는 좋았는데 뭐 검찰 수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난 뒤부터는 수급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일단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이 28만 주, 기관에서 11만 2천 주, 기타 법인에서는 5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우 영향으로 그랬는지 아침에는 강하게 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올려서 많이 팔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봉 하나에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5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오늘 갭으로 보면 얼마나 오늘 변동폭이 한 18%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가부터 이렇게 저가까지.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한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추세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오늘 코롱티 시중의 상패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심사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수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반등할 때 좀 팔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보면 당분간 이게 정리되고 좀 안정될 때까지는 이게 다시 양봉으로 돌릴 때까지는 지금 당장으로는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뭐 한 것 같은데 일단 봤을 때는 오늘 뭐 오후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는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아마도 월요일날 아침에 반등을 가능한 자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봉상으로 제가 어제 시간에 다니까도 어제 많이 안 좋았고 그나마 오늘 아침에 3.2%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비슷한 가격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좀 반등을 조금 했다가 바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가 조금 안 좋은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이 이격이 지금 5일선하고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신라젠은 조금 반등하다가 멈췄는데 일단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반등 없이 밀려졌기 때문에 일단 어디서 이렇게 반등을 멈출지 일단 반등을 멈추고 난 뒤에는 또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다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에서 5천주를 매수를 했네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일단 빨리 하락이 멈추고 반등으로 돌아서면 좋겠습니다. 일단 봤을 때 분봉으로 했을 때 아직 저점을 못 잡았기 때문에 저점을 잡으면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HLB 자, 오늘 아침에 이 HLB는 캡으로 떠서 이렇게 올랐을 때 이렇게 팔면 좋은데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늘 아침 지금은 수급은 외국인이 만주 기관에서 3천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 보면 주식은 길게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짧게 짧게 축구 하는 것처럼 어제도 축구가 했는데 스리랑카랑 한 것처럼 일단 선진 축구를 보면 일단 보유하는 자기가 가지고 골을 잡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유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좋은 뉴스가 나올지 나쁜 뉴스가 나올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만약 뭐 전일 종가라든지 뭐 잡았을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올라주면 팔면 좋은데 여기서는 일단 매도했으면 좋을 텐데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단가도 조금 빠졌는데 일단 그거는 큰 영향이 없을 듯 한데 지금 조금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고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기 5일선이라든지 이격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자리다. 좀 눌러준다든지 그런 자리에서 일단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승보다는 좀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듯하니 지금 자리는 좀 불안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일봉상으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일단 보면 이렇게 또다시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장대 양봉 나고 난데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불안한 자리인데 이 분봉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오늘 하락을 한 이 정도에서 멈춰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는 자리는 나쁘지 않다. 월요일 아침에 반등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조금 빠졌지만 아침에 또 플러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고 외국인이 오늘 47만 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2만 4천 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 수급도 좋고 일단 뭐 하락보다는 저는 상승 쪽에 배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로 월요일 아침에 위로 슈팅하면 나와주면 그때 매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도 이거 보면 대지 열병 관련주였는데 오늘은 제약주로 엮여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상승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괜찮은 자리다 하고 생각은 되고 이따 분봉도 보면 마지막에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린 자리인데 분봉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물론 월요일 아침에 밀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면 자리가 나쁘지 않다.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에도 좀 올랐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바이오 좋고 오성 첨단 소재. 자, 오성 첨단 소재도 분봉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네요. 지금 원봉을 또 그렸고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파는 자리인데 이렇게 고가에서 놀기 때문에 일단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5만 4천 주, 기관에서 2,2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일단 기타 법인에서 2만 3천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분봉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마초 관련주, 의약품 대마초 관련주 요즘 계속 하다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일단 생각은 되고 일봉상은 안 좋은데 분봉상으로 보면 자리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로 슈팅 한번 내주면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는 2,930원, 2차는 3,03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도 만약 제가 갖고 있다면 팔았을 텐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리가 나쁜 것 같지 않고 음, 일단 고점에 다 온 것 같아서 일단 올라오면 파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봤을 때 뭐 수급은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기타 법인에서 만주를 샀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 다 올라온 자리라서 일단 봤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롱티슈 시장 이슈화 되고 있는 관련주인데 변동폭이 워낙 커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3%, 15%, 16%까지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변동폭이 워낙 커서 웬만한 그거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손대면 수익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에서도 지금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데 변동폭이 워낙 커서 일단은 봤을 때 뭐 코롱티 시중 결과에 따라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수익도 많이 줄 수 있지만 이런 종목을 하려면 뭐 수익도 10%뭐 2, 30%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2, 30%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쪽에서 만약 한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소액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에스모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그리고 10분 만에 2,500원에 팔았는데 일단 만약 밑에 빠질 때 잡았으면 수익이 좀 커질 테고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 T 슈진 에스모로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에스모 일봉상으로 보면 요런 자리 시장에 뭐 요즘 핫하게 있던 됐고 요렇게 해서 아침에 2480원에 올라와서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아침에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길래 또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2,500원에 팔았습니다. 여기 2,500원에 딱 고점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팔고 나왔죠. 그래서 좀 시초가에 잡았기 때문에 변동 뭐 얼마 못 먹었을 텐데 0.3% 빼면 뭐 한 0.4% 정도 먹었을 텐데 만약에 여 밑에서 추매를 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스킬을 좀 한다든지 뭐 기술이 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듯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많이 밀었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할 때 절대 오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그거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 변동폭도 좀 심하고 거기에 대한 당장 매수를 하면 당장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또 그 다음날 또 변동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올라갈 건지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최대한 짧게 가지고 있으면은 최대한 수익권에 있으면은 한 2, 30분에 10분이나 2, 30분 내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할 때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걸 기회로 잡아서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무시하느냐, 안 그러면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해서 이걸 수익이라든지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기회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서 이걸 최대 극대화시켜서 뭐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정 잘 해서 극대화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활용을 못하면 이게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좀 많이 아쉬운 거고,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수익도 많이 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했을 때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하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보게 되면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계속 매매를 하고 계속 쳐다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내가 수익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락을 볼 수도 있고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수익을 봤다가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 다 까먹고 마지막에 끝날 때 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죠.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만 하면 되는데, 그 기회를 잘 모르고 아침부터 이렇게 쭉 꾸준히 하게 되면 수익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만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제대로 배팅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식을 아침 시초가 샀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 매도 사인도 안 줬는데 알아서 자기가 매도를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올라갈 때는 주식도 매도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락을 꺾이고 나면 팔고 싶으면 보통 이렇게 밑에서 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미리 물론 팔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하락하면 비중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수익이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막 아침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손절해버리고 올라가면 또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믿고 따라서 잘 따라하느냐, 믿고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센스 있는 분이라면, 아, 밑에 빠지게 되면 추매를 해야 되는구나. 밑으로 빠질 때 그 비중을 더 실어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20%를 샀다, 안 그러면 뭐 30%를 샀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좀 돈에 여유가 있다든지 좀 배짱이 좀 크신 분은 여기서 2배로 사는 거죠. 2배로 2배로 사서 여기 올리면 훨씬 더 평단가도 여기 있던 놈이 여 밑에 이렇게 2배로 사면 여 밑에 하단에 이렇게 잡히니까 단가도 낮아지고 올라갈 때 수익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리고, 이런 것들은 주식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쳐나가야 되는 센스인 것 같아. 주식에 대한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한 차이가 얼마나 센스 있냐, 어떻게 공부를 좀 복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본인이 더 노력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그게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초등학교, 우리가 대학교 졸업을 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뭐 대학교 4년 해서 이렇게 16년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때 뭐 월 400이 됐든 월 500이 됐든 그것도 뭐 당장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한 10년 이상 해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16년을 공부를 해야, 물론 대학원 가서 더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 대학만 학사 졸업만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에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데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벌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개인적으로 복기도 더 하고, 만약에 리딩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좀 잘 따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것만큼 그 이상을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정배마음 카페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딩을 받아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입 인사 남기시고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를 남기시면 제가 연락해서 뭐 투자금이라든지 주식 경력이라든지 휴대폰 번호를 물었을 때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일단 초대를 한번 받아서 중간에 나가신 분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신 분은 유료로 재가입을 하셔야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카톡에 잘 따르고 어떻게 잘 따르냐에 따라서 본인의 수익이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개인이 의견을 얹어서 중간에 매도한다든지 뭐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항상 물어보고 하시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많이 줄 걸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한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도 뭐 본인의 능력이나 해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